2원 2025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2026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1% 감소했는데 반대로 영업이익은 24.4%가 증가했습니다. 상품 회전율은 67.4회전이고 PBR은 0.3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을 상품으로 국한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완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주소는 본사가 용산구 한강대로 92 LS 용산타워 20층 21층을 사용하고 있네요. 여기 건물을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를 들어가 봤고 또 주석에 나와 있는 LPG 유통회사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 그 사업 개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판과 부탄으로 크게 대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은 10만 1,500원으로 1년 전보다 69.2%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PBR로 보면은 0.3분이 안 됩니다. BPS 장부 가격이 30만 원이 넘는데 시가는 10만 원뿐이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주주 내역은 5% 이상 주주 내역은 구자열 씨가 12.78%, 구자용 씨가 9.77%, 구자균 씨가 10.14%, 구동희 씨가 5% 지분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6.51% 지분이 있는데 모건 스탠리와 시티그룹이 눈에 띕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 매출은 7조 1,141억 원으로서 20.9% 감소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는 6조 5,950억 원으로 22.4% 더 낮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LPG 수입 가격이 떨어졌다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 7.3%로 1.8%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5.4%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77로서 0.1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 2,260억 원으로 24.4%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500만 원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작을 경우엔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이 감소해도 영업이익은 반대로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판단은 수입 가격은 내려도 판매 가격은 안 내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도 보면은 매출 원가율이 더 내려갔어요. 그 감소가 2024년도에 95.9%인데 94.1%, 그러니까 더 내려갔기 때문에 매출 채용이 늘었고 판매 관리가 3.6%가 증가했더라도 영업이익은 25.7%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이 993억 원, 3억 9,300만 원밖에 감소를 안 했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점은 미착품이 1,669억 원이 감소했다는 점이고 전년도에는 1,260억 원이 증가했다는 것도 독특하게 눈에 띄어집니다. 그래서 이 2024년도에 보면은 매출이 21% 증가했을 때 재고는 57%가 감소시켰는데 올해는 2025년도는 매출이 21% 반대로 감소했는데 재고는 거의 변동이 없는 거죠. 한 4억 원 정도 줄인 것밖에 안 되니까 수점 한자
없이 따진다면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매출이 감소했을 때는 재고도 따라서 감소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미착품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파생 상품과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A 재고자산의 변동이 플러스로 1673억 원입니다.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아까 재고자산 명세의 상품이 4억 원밖에 감소를 안 했는데 1672억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 매입이익이 6조 4277억 원,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상품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2.4%가 감소했고요. 운영경비는 5.4% 감소시켰습니다.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조그만 금액이 나오는데 990억 원, 이것이 현장에서 상품을 핸들링할 때 나오는 현장 경비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생산 재료비라고 했는데 상품 비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0.0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LPG 수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C 상품이 매입액이면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상품의 변동이어야 당연히 그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1668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BWCI의 증감액,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의 증감액이 1671억 원이나 됩니다. 이것을 가감해 주더라도 2억 5100만 원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비성분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이 1단계 검증에서 상품의 범위가 아닌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대로 해석하면 매출원가를 높여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다. 그렇다면 판매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는 결론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은 반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원가를 줄여서 1260억만큼 영업이익이 더 나오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전년도는 131%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상품 유통업으로서 재고자산의 변동을 상품으로 국한시켜야 한다.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상품을 매출원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Q 총 상품 비용이라고 여기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아까 미착범을 빼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를 합니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는 재고 증감액에서 상품의 증감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599억 6,600만 원, 전년도보다 17.7%가 증가했는데 직원 수는 334명으로 전년보다 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전년도는 19명이 증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당 평균 임금이 2023년도에 1억 8,460만 원이나 되는데 19명이 들어와 가지고 1억 5,490만 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2025년도 1억 7,900만 원, 거의 1억 8천만 원으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는 평균 임금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적게 인원이 증가했으니까
또 평균 임금은 또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외주 B인데 6.3%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가 20.8%. 이 외주 가공이라는 게 이 탱크 저장 시설 이런 데에서 뭔가 용역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수도 광열비가 5.9% 증가했습니다. 상시 고용 직원의 존재는 리스크 관리 전략의 핵심 요소다. 그러니까 그 정식 직원으로서 월급을 주면서 그 회사에 길들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스킬 인 더 게임 중에서 제가 발췌해서 소개를 하고요. 저는 상시고용 직원은 인적 자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복잡성과 변동성의 증가 해결책은 제약이론 경영인데 여기서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상품 회전율은 전년도보다 크게 떨어졌는데 2023년도보다는 상승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르푼율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ROIC 8.3%로서 2.7% 상승했고 총자산 회전율은 1.74로서 전년도보다 0.16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 매출채권 수금 속도 7.6회전으로 수금 속도가 3년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요. 그만큼 고객들이 이 상황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전년도보다 꽤 올라갔죠. LPG 가스를 공급하는 데가 더 공급자 우위 시장이죠. 이럴 때는 현찰박치기로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펑 ROI 자본 회수율 11.7%로 1.8% 상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 경우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해야 됩니다. 1, 2차 추론은 LPG 수입 가격이 내렸다고 추론이 되는데, 반증 추론은 또 상승으로 나오는 모순이 나오는 거죠. 이게 다 그 재고자산 변동범위 이런 거를 제대로 해야 논리 모순이 안 나올 것입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라면은 수량에 의한 것도 금액이 내려갔으니까는 그 수입 가격이 금액 자체는 줄어드는데 수량상으로도 그 하락했음을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은 이게 그 공시 내용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가격을 다 써놨는데 8.8% 단순 평균 내려갔습니다. 판매 가격은 비공시로 나타납니다. 가격을 안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대로 물가가 민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기업의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우리나라는 누구도 그 공공기관에서 안 건드리는데 기업 물가지수도 중요합니다. 일본은 일본은행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추론은 LPG 수입 가격 하락,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웠고, 이것을 반증하려면 상품 수입 가격은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또 상승해야 된다. 그러나 확인 결과 수입 가격은 하락했죠. 또 판매 가격은 빈공시니까 반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상품으로 국한해야 반증 추론이 바르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 분식회계 개연성 이론은 가정 이론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할 것입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4,297억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EMS 사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7,910억 원, 최종 전체 사업활동을 통해서 번 돈은 7,0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6,895억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 포함.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29.4%.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익들을 왕창 봐가지고 빚을 갚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주주 자유 현금 흐름 199억 4,700만 원. 이익 배당률이 0.7%로 전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익 배당은 짜게 하면서 부채를 갚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납입자본 성장률 38.4배로 증가했고 이익잉여금률 3,735.1%로 전년보다 한 200포인트 이상 포인트 포로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파생상품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좀 제가 학습을 스스로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 재무상태표에 유동 파생상품 자산이 있고 비유동이 있습니다. 합쳐서 580억 원을 가지고 있고 파생상품 부채라는 것은 114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467억 원이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저로서는 좀 알기가 어렵겠네요. 이 분야에 파생상품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미결제된 통화선도계약, 그러니까 통화를 선도계약했다 이런 얘기인데 US 달러로 하는 게 있고 신한은행 외 두 개 회사에서 원화로 표현하면은 이렇다는 얘기죠. 요게 그 단위가 1,000원이니까 3,379억 원에서 한 95억 원, 100억이라고 보면 한 240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네요. 원화로만 본다면은. 아니지. 요거까지는 그 바잉이고 바잉에서는 그 이거를 원하려면은 3,378억 원 여기에서 410억 원을 빼면은 한 2,900억 원인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전혀 이 분야는 저로서는 하지만 궁금해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어쨌든 100만 원 단위로 파생상품 자산에서 뭐 파생상품 부채를 뺀 467억 원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파생상품별 평가 손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게 좀 연결이 잘 안 돼요. 네. 제 수준으로는. 어쨌든 2026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실적이 전년도보다 79.1% 수준의 희연이 됐습니다. 그럼 올해도 좀 내려갈 것 같다. 왜냐? 이란 전쟁이 더 뛰어나가지고 LPG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출이 내렸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만큼 국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LPG 가스는 주로 어디서만 있습니까? 시내 식당에서 대부분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찌개를 끓여 먹는다든지 그런 메뉴를 먹을 때는 다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런 거로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액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 소비 경제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매출액을 예측하는데 운영 경비가 5.4% 줄었는데 2%더 준다고 보고요. 영업이익이 24.4% 증가했는데 10%만 먹어라, 증가한 거로. 그렇게 해서 스르픈율이 7.3%니까 10%는 안 되죠. 그래도 유통 도소매업에서 판매 가격에서 그 수익 가격을 뺀 게 7.3%라고 그러면은 유통업에서 작은 마진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7조 3,435억 원 할 것 같습니다. 동일한 논리를 여기서 스르프 매출 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3.2% 상승한다고 보고, 그것을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표를 7조 3,4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액션 플랜으로 하면은 이란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재고 회전율이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2025년도보다는 매출액이 더 줄어들 거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매출 감소 예측을 2026년도 거를 하게 되는 데가 몇 군데 나오네요. 원가 회계상으로 그 가공 비율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재고가 10% 감소하고 증가하더라도 그 매출 원가의 차이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재고가 일단 증가하면은 매출 원가가 감소해서 매출이익이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 감소할 때는 한 7조 1,834억 원 할 것 같고, 재고가 증가하면은 동일한 그런 그 조건 하에서 좀 적게 나와도 동일한 목표 이익은 낼 수 있다. 영업이익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풀린 견적이라 그랬는데, 이게 판매 단가 매기는데 아마 부풀리지 않겠냐, 제 심리적으로. 그래서 700, 이거를 뭐 톤단가는 아니지만 정한 7조 3,500억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 스루풋 기준으로 7조 3,400억만 하자고 결론이 났다고 보면은 영업이익은 한 4천만 원 이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나죠? 네, 재고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재고 매출 감소를 스루풋처럼 한 2% 내린다고 봤을 때 그 영업이익은 3,935억 원, 재고가 판매가 감소를 하면 재고가 증가하죠. 줄어들지가 않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수치상으로 이 영업이익이 판매가 줄었으니까 비례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헷갈린다. 그러면은 비계표를 봅시다. 7조 3,400억 했을 때 영업이익은 스루풋은 2,450억인데 코스트 원가 회계상으로는 40억이 남는 거로, 4천억이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4,051억. 그러니까 1,600억이나 더 이익이 나게 되어 있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더 이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줄어들면은 스루풋은 영업이익도 덩달아서 같이 비례적으로 줄죠. 그러면은 이 코스트 추가 판매인데 사실은 재고 감소로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재고가 증가할 거란 말이죠. 줄어들지가 않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3,935억 원, 그래서 그 슬롯 회계보다 1,554억 원을 더 벌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그 질문, 매출이 감소했는데 어떻게 영업이익이 더 증가하냐? 이게 그 원가회계 재고 증감에 따른 맞법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라는 것을 저는 지속적으로 스루풋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알리고자 합니다. 요 자료는 그 제가 예측 프로그램을 그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요. 결론은 원가 회계를 버려야 된다.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요거는 일반 제조업에 과잉 생산하지 말자는 템플릿 자료고요. 요 로스차일드 여사의 자료는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스루풋 회계를 도입한 기업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선언만 한다면은 이 세상은 이란 전쟁보다도 전쟁 없이 뭔가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